아, 10분 쉬셨나요? 아, 사실 우리가 10분 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도 지금 그 동영상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몇 시간 시간이 지났네요. 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냐면, 우리 인원이 80명이 넘는데 저기 사단원 맨 마지막 동영상을 그걸 본 사람이 50 몇 명이더라고요.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모두 제때 수업을 이런 식으로 안 듣는다면 제가 숙제에 대해서 특단의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진도를 다시 나갈게요. 자, 우리 지난 10분 전에 그쵸. 10분 전이라고 믿을게요. 10분 전에 뭐 했냐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을 표현을 하는 변수들인데 왜 확률을 표현하는 변수들이 필요한지는 그 지난 시간에 리뷰를 통해서 리뷰는 아니고 뭐 앞서 도입부 설명에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확률 변수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거죠.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 주사위 너무 많으니까 주사위 두 개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던진다. 그러면 그 표본 공간에는 앞면 뒷면 앞면 뒷면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잠깐만요. 제가 그 알람을 설정을 안 했네요. 자, 알람을 한번 설정을 하고 50분 있다가 또 정확하게 끝내게 알람을 설정을 해볼게요. 이걸 수업 전에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알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네, 50분 있다가 알람이 설정이 되는 걸로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그 통계적 실험의 확률 공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를 어떻게 놓냐면 어떻게 define 하냐면 자, 이거는 이꼴이고요. 얘는 define 한다. 정의한다잖아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앞면의 개수로 정의를 해요. 그러면은 앞면의 개수가 HH라는 표본에 대해서는 두 개가 나오고 앞면의 개수가 HT, TH에 대해서는 각각 한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의 개수가 TT에 대해서는 0개가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눈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확률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앞면의 개수가 2인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앞면의 개수가 1인 확률은 4개 중에 2개니까 4분의 2, 2분의 1. 앞면의 개수가 0개인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뭐 주사위라고 말을 잠깐 잘못했다가 이거를 바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주사위라고 얘기하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동전 던지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동전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너무 표현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현을 하나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애들을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은 xi들이라고 부를게요. xi들이라고 부르면은 지금 우리한테 i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i에 대해서도 probability, 두 번째에 대해서도 probability, 세 번째에 대해서도 probability가 존재를 하니까 얘네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probability인데 x의 xi들 지금은 0, 1, 2 들이죠. 얘네들이 들어가면 PI가 되어서 튀어나오고 지금 우리로서는 I는 1, 2,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한편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얘는 한 개, XI가 한 개 들어가면 PI가 한 개 나오는 것. 즉, 확률 변수 한 개에 대해서 확률 하나, 확률 변수 한 개에 대해서 확률 하나, 확률 변수 한 개에 대해서 확률 하나. 즉, 확률 변수가 한 개 들어가면은 확률이 한 개 튀어나오는 관계이므로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수 관계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fx는
PI 값들이 fx 값들인데 probability가 우리한테 fx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또한 확률의 공리를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조건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확률들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하면 확률의 합은 1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지금은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연속형 확률 변수는 6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속형 확률 변수가 뭐 어렵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다음 단원에 나오는 조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견례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를 잠깐 해보면 연속형 확률 변수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다 지금 제가 그 모든 애들을 다 진동으로 해놨는데 그 무슨 안전 문자 있잖아요. 뭐 코로나가 어떤 그 안전 문자는 지금 다 항상 소리로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소리가 나오네요. 자, 어쨌든 빨리 하겠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는 이산형 확률 변수랑 달리 1개, 2개, 3개, 4개 셀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연속형 확률 변수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는 아까 이산형 확률 변수의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잖아요. 매스 펑션. 그런데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probability x는 xi이며 i는 1에서부터 뭐 n까지 가는 값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속형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fx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얘네 이 확률 값들도 당연히 사실은 이 fx는 사실은 우리가 확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할당의 기본 조건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0과 1 사이고 전부 다 더하면 1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도 똑같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다 더하면 1이기 때문에 0보다 크기만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다 더하면 1이라는 말을 통해서 1보다 작다는 말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적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지금 한번 보면은 좀 전에 뭘 봤냐면 이런 거를 봤죠. 주사위 눈을 던지는데 눈이 앞면이 0개인 애가 4분의 1 그죠? 앞면이 1개인 애가 4분의 2, 즉 2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2개인 애가 이게 끝인데 4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어서 1이 나오는 이런 관계인데 이런 이산형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가능한데 연속형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몸무게를 생각을 해보면 몸무게가 작은 사람도 있고 보통은 이제 평범한 몸무게고 몸무게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녹음이 되고 있는지 잠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상태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상태여서 얘처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못해요. 예를 들어 주사위의 눈 앞면 자꾸 주사위라 하죠. 동전의 앞면의 개수가 1 이하인 애는 전체의 확률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여서 4분의 3이잖아요. 걔는 얘 더하기 얘로 하면 되는데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변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이하인 애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 면적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연속형일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이 말하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아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뭔가요?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적분을 이용을 해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나는 뭐 약간 적분을 배운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괜찮고요. 적분에 대해서는 아주 가벼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적분 자체는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호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생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이 적분의 경우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넓이를 다 더하면 확률 함수기 때문에 1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정하게 예를 들어 얘가 아까 몸무게라고 했나요? 키라고 했나요? 성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인데 몸무게가 예를 들어 65kg부터 예를 들어 뭐 93kg까지 되는 사람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는 65kg부터 93kg 사이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까 연속 이산형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 이 넓이 하나, 이 넓이 하나, 이 넓이 하나 이렇게 더하면 1이 되는 확률 질량 함수지만 이제부터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부터는 아니고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냐면 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명의 대한민국 성인 남성을 가지고 몸무게를 재도 이 랜덤하게 잘 뽑았다면 몸무게가 작은 사람은 굉장히 작고 굉장히 많은 사람도 굉장히 작고 보통은 평범하게 중간에 모여있는 모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성인 남성 예를 들어 10만 명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몸무게가 작은 사람은 굉장히 조금이고 많은 사람도 굉장히 조금이고 보통은 이제 웬만한 표준준 몸무게 안에 이렇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빨간 그래프와 보라 그래프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빨간 그래프는 1000개의 확률 변수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보라 그래프는 10,000개의 확률 변수들이 움직이는 것일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 모양 안에서 똑같은 집 안에서 예를 들어 1000명이 움직이는 거하고 10만 명이 움직이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밀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속형 확률 변수는 그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다음 절에 배울 거고요. 자, 이제